직장인의 현실 점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뭐가 되는가? 뭐가 되는 거를 어떻게 되는가? 고민 중이고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차장입니다. 오늘 저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어찌저찌 하다 결국에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서로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현실 점검 같은 거거든요. 현실 점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나? 그리고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서 어떤 아빠, 어떤 가장으로 살아야 되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들, 이제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을 받는 거를 그냥 산수로 한번 계산을 해 봤을 때 이게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물론 직장 생활을 열심히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 생활의 끝에는 뭐가 있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시컨 하고 나니까 이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인트로만 찍고 집에 들어가서 친구랑 같이 했던 이야기들을 노트에 한번 옮겨가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차장입니다. 지금은 이제 제 방이고요. 옷방에서 아까 낮에 직장인의 현실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낮에 친구랑 했던 이야기를 뭐 재현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낮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어, 제 친구도 제약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고 이 친구는 세일즈를 하고 있어요. 세일즈를 하면 제일 좋은 게 인센티브가 있다. 그리고 연봉이 좀 높은 편이다. 제약회사는 통상 연봉 기본급도 낮은 편은 아니고 인센티브가 괜찮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 직종이고요. 한국에서의 3대 영업이라는 거 있죠. 3대 영업. 보통 제약회사, 자동차 영업, 보험 영업. 근데 이 업종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동차 영업과 보험 영업은 대상이 일반인 전체 모두인 거고, 제약은 의사가 고객인 거죠. 그래서 이 세 영업직의 고객이 다르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3대 영업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그리고 낮에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친구는 제약업계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다르겠지만 그 급여, 그 보상, 금전적인 보상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 자동차 영업과 이 보험 영업은 기본급이 굉장히 낮아요. 기본급이 낮다. 대신에 인센티브,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를 팔면 얼마를 줄게, 보험을 하나를 하면은 계약을 하면 그 계약 금액이 얼마를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거의 무한으로 갈 수 있는, 설마 무한이겠냐마는 어쨌든 이렇게 무한으로 갈 수 있는 구조인 반면에 제약회사, 이 RX는 처방이라는 뜻인데요. 이 제약회사의 그 급여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본봉이 있고 플러스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예요.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고, 어, 제품이 판매를 해야 하는 이 제품이 한 회사에 있다고 해도 그 회사에서 약을 하나만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번 약, 2번 약, 3번 약이 있고, 이 약들이 국내에 출시된 타이밍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10년 전에 출시됐고, 이 약은 5년 전에 출시됐고, 이 약은 1년도 안 됐다 라고 하면 당연히 신약의 세일즈가 달성률이 굉장히 더 높겠죠. 그러면 이 달성률을 바탕으로 주는 이 인센티브는 이 3번 제품을 담당하는 담당자 인센티브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최근에는 이 인센티브에 캡을 씌워요. 이 캡은 뭐냐 하면 당연히 이 모자라는 뜻인데, 인센티브가 담당자별로 뭐 예를 들어서 130%의 보너스를 인센티브로 주기로 했다. 그런데 성취율, 그러니까 세일즈를 몇 퍼센트 갔다라는 걸로 했었을 때 이 담당자가 200%의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130%의 캡을 씌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이상의 이 캡은 누구나 어느 회사나 다 다르겠지만 이 캡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봉이 이렇게 있고 이 본봉에 요만큼의 인센티브만 더 받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바로 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센티브 캡.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이렇게 인센티브 캡이 있어 버리면 200%를 할 수 있는 담당자가 이 130% 이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상황, 그러니까 타겟 대비한 성취율을 평가를 하니까 이 타겟이 그 마켓의 포텐셜보다 낮게 잡혀 있는 경우에는, 마켓의 포텐셜은 이만한데 타겟이 요만큼 잡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맥스 130%라고 되어 있는 이 캡까지의 상한 인센티브를 다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약회사의 직원들, 이 중에 뭐 메디컬 부서랑 다양한 부서들이 많지만 어쨌든 인센티브라는 걸 받고 있는 영업직이당 아니라 영업직이죠. 저희 회사는 마케팅 인센티브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이 제약회사의 영업으로 받는 인센티브가 캡이 있다. 이 이야기 캡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하고 있는 1번 불만은 그거였어요. 노력한 만큼 인센티브를 많이 못 받는다. 왜냐하면 캡이 있기 때문에. 캡 때문에. 그런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영업이 어렵죠. 자영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해보지는 못했지만 제 친구들 동물병원 하는 친구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아니면 회사에 있다가 나가서 약국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자영업은 완전 진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노력을 하면은, 물론 그 노력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아야겠지만, 노력을 한 만큼 돈이 나온다. 노력을 한 만큼 보상이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1번 아이템이 있어야 되죠. 내가 무엇을 팔 것인가?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나의 무언가를 판매하는 일이니까 무엇을 팔 것인가에 대한 아이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하는데 자본금 얼마나 필요한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10억을 덜컥 내놔라 라고 하면 이 사업은 현실 가능성이 있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금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요새는 이런 인터넷 쇼핑몰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오프라인에 있는 영업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 위치, 로케이션 매우 중요한데, 이 위치는 좋은 데는 비싸죠. 이미 결국엔 이 비싼 돈은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싼 데를 찾으면 리스크가 높은 거예요. 싼 건 이유가 있는 거죠. 싼 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위치도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 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일단 자본금도 낮고 위치 같은 물리적인 공간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인데 요새 정년을 생각을 해보면 60세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제가 지금 올해 40 다 돼가는데 40이라고 치고 60세까지 일한다고 치면 20년 남았잖아요. 20년이 남았고 이제 저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그러면 아이들의 나이 먹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애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건 요새는 결혼도 많이 늦어지고 있는 추세이니까, 이 35세의 친구가 회사 생활을 해서 좋아 장수를 해서 60세가 되었다고 치면 일하는 기간은 몇 년이에요? 25년이잖아요. 25년. 근데 보통 결혼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는 친구들은 1번 이제 곧 결혼했고 아이는 나올 예정이다. 근데 2번 집이 없다. 그래서 전세다. 이게 이제 보통이죠. 그러고 주 5일 근무를 하고 운이 좋으면 맞벌이 한다. 하지만 이 맞벌이도 여성의 출산을 기준으로, 출산과 아이의 입학이나 유치원 들어가는 걸 입원이라면 좀 이상한데, 유치원 이런 교육과 관련된 시점으로부터 이게 맞벌이에서 외벌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어떡하냐 이런 얘기하면서 친구는 일단 맞벌이입니다. 운이 좋게 맞벌이.
현재 이 친구는 운 좋게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블 인컴이죠. 더블 인컴인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남자이니까 연봉이 6천 그리고 와이프는 뭐 4천 이렇게 치면 연봉이 1억이잖아요. 1억 연봉 1억이야. 연봉이 1억인데 정말 운 좋게 맞벌이로 쭉 1억을 25년 동안 모았다고 하면 25억이잖아요. 그런데 절반은 써야지. 뭐 경제 신문 보면은 뭐 얼마를 쓰고 얼마를 모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제가 막 대략 얘기했어요. 그래서 절반 썼다 12억 쓰고 12억이 남았어. 그럼 이 12억을 열라 모아가지고 100% 모아야 100%를 모아야 집을 사는 거죠, 서울에. 근데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있나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이의 양육비가 빠져 있잖아요. 뭐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는 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맞벌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25년 동안 일을 하면서 모으고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낮고, 그리고 중간에 이런 여성의 출산 때문에 이 여성이 갑자기 일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연봉 6천으로 쭉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지출을 하잖아요. 지출, 수익과 항상 지출이 있는데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고 이게 돈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10살, 20살까지는 돈 안 번다 치고 그냥 쿨하게 30살, 60살, 90살 이렇게 잡으면 30살의 수입은 별로 없죠. 별로 없어. 이 전까지는 0이었죠. 우리는 뭐 알바나 아니면 용돈 받아 쓰는 건 다 빼고 그러다가 이때 이제 돈을 받아. 그럼 이제 우리의 연봉은 오르기 시작하면 어쨌든 뭐 이렇게 가파르진 않지만 오르기 시작해. 그리고 임금 피크제에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제가 정년퇴직을 정말 운 좋게 정년퇴직을 한다. 그럼 이때까지 하겠죠. 그리고 수입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가겠죠. 진짜 이렇게만 해도 좋은데 보통은 이게 떨어질 때 여기까지 떨어지죠. 여기까지 떨어지고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운 좋게 뭐 상가나 뭐 이런 것들 있으면 이렇게 여기다가 수입이 더해지긴 하겠지만 보통은 이거 정말 운 좋은 케이스다. 보통 이렇게 살죠. 이게 수입 뭐 중간에 뭐 이직을 해서 연봉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기간은 30년, 진짜 길게 잡아서 30년. 근데 우리가 지출을 생각을 해보면 지출은 우리가 돈을 벌기 전에도 지출을 하고 있었어요. 지출을 하고 뭐 어떤 계기, 뭐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으면서 이 지출이 올라가죠. 팍 올라갑니다. 이건 맞벌이해도 올라가요. 맞벌이해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나요? 지출 확 하고 애들 결혼하잖아. 결혼하면 또 이렇게 또 지출. 어우씨, 그때는 그림이 아니랬는데 어쨌건 이게 지출이 수입보다 많죠.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이 모으는 기간을, 이 부분은 모으는 돈이잖아요. 이렇게 모은 돈을 이렇게 쓰는 거죠. 애들 결혼하고 집 사고. 제가 칼라펜을 준비했습니다. 이때는 수입을 모으고 저금하고, 이때는 여러 가지 일들로 돈을 쓰고. 그러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미분이랑 적분이야. 이 저금할 수 있는 시기의 면적이 이 지출이 더 큰 시기의 면적보다 커야 돼요. 커야 이 큰 델타 값을 가지고 이때 쓰면서 사는 거죠. 한 달에 200만 원, 뭐 200만 원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200만 원 가지고 이때 사는 거지 이때.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걸 생각을 해보면 돈을 못 모아요. 돈을 모을 수가 없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벌어서 150만 원을 쓰고 150만 원을 저금을 하면, 세이브하면은 곱하기 12 하면 얼마야? 1,800만 원이에요? 맞죠? 1,800만 원이야. 1,800만 원 곱하기 10년 1억 8천. 1억 8천. 1억 8천을 가지고는 집을 살 수가, 집 얘기는 그만. 집 얘기는 이제 그만해. 집은 다 알잖아. 힘든 거,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임대업, 내 꿈은 건물주예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 건물주도 물론 은행 대출 가지고 돈을 빌려 가지고 산다. 그 다음 여기에서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은행에 준다. 은행에 주고 나는 나머지를 갖는다. 근데 일반 직장인이 은행에서 대출 땡겨가지고 살 수 있는 건물 수준에서 이자를 떼주고 나면 남는 돈이 30만 원? 5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크진 않대요. 물론 이런 식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면 돈을 모을 수가 없다라는 게 그런 식으로라도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한데,
서글프죠, 이건. 대부분의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해요. 겸업을 금지해. 물론 겸업을 하게 되면 위험이 있죠. 뭐 다른 데 신경을 쓴다. 일을 제대로 안 한다. 혹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이 겸업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뭐 이쪽 자기 하는 데다가 뭔가 발주를 낸다거나 해서 이거 뭐라 유착?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의 위험 때문에 겸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6천, 4천에 이걸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20년을 살면 생활은 되죠. 생활은 돼. 생활은 되는데 그 후는 어떨까? 저는 회사를 지금 회사가 세 번째 회사인데요. 첫 번째 회사에서 두 번째 회사로 옮길 때, 두 번째 회사에서 세 번째 회사로 옮길 때 여기에서 3개월 정도 쉬었어요. 3개월 정도 쉬고 한 달 쉬고. 근데 이 첫 번째 회사에서 두 번째 회사로 옮길 때 세 달이 제 인생에서 엄청난 시기였어요. 정말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어떤 거였냐면요. 이 첫 번째 회사에서 그만두고 딱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 달 있다가 급여가 들어와요. 두 번째는 퇴직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꽤 되거든요. 제가 그때 한 5년 일하고 난 다음 받은 퇴직금이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카드값이 나가죠. 이게 첫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둘째 달이 되거든요. 둘째 달이 되면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가는 거는 여전히 나가요. 제가 그래서 좀 약간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죠.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건 좀 이상한데? 나 일을 안 하니까 돈이 안 들어오네? 근데 살려니까 돈을 계속 써야 되네? 오, 잘못됐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구직을 해서 세 번째 달 때 이제 취직을 했고, 이 취직을 한 순간에도 취직해서 첫 달에 돈 안 주잖아요. 이거 입사하자마자 돈을 안 주니까 첫 달에는 또 월급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값이 또 나간 거야. 물론 이 퇴직금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 카드값 나가는 게 괜찮았어요. 뭐 퇴직금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이 카드값이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가버리니까 사람이 마음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회사에서 두 번째 회사로 옮길 때 이때 이 깨달음들, 이 깨달음 아까 말씀드렸던 나 일을 안 하니까 돈이 안 들어오네. 두 번째, 나는 수입은 없는데 계속 지출은 있네. 이거를 한번 느끼고 나니까 회사 생활의 소중함을 제가 느끼게 됐죠. 그러고 이 세 번째 회사, 지금 회사로 옮길 때는 한 달만 쉬었어요. 한 달만 쉬었는데 이때 정말 쉬었죠. 왜냐하면 이직할 회사가 있었고, 나는 이제 제 체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재정비해가지고 이쪽 옮겨야 됐기 때문에 되게 리프레시를 하면서 쉬었는데, 이 경험 때문에 이 두 번째 회사에서 제 화두는 뭐였냐면요. 이거를 없애는 게 제 고민이었어요. 일을 안 해도 돈은 있어야겠고, 수입은 돈이 있으니까 있어야겠고, 일하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돈이 들어와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책도 많이 읽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때 읽었던 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직업의 종말이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관련된 부의 추월 자선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제 친구랑 이야기했습니다. 제 친구랑 이 책으로 이야기한 거는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쓰면서 얘기하니까 엄청 시간이 잘 가네요. 그냥 이야기할 때 되게 어려웠는데. 자, 두 번째 영상에서 다룰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런 직업의 종말이나 이런 여러 경제 이런 고전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고 우리 직장인의 문제는 아니고 한계, 그리고 이 한계를 해결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해결돼야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TV의 김차장이었습니다.